네, 연예계 마약 투약 의혹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수 권지용 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2022년에는 무대로서 찾아뵙지는 못해서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좀 많았기도 하고 충전하는 그런 한 해였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앨범도 준비 중이고요. 새해에는 좋은 뉴스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제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앨범을 준비 중이고 좋은 뉴스를 들고 찾아가는 새해가 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마약 투약 의혹 관련 소식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지용 씨도 마약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권지용 씨 12년 전에도 마약 논란이 있었죠. 그 당시에 했던 해명이 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권지용 씨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경찰에서는 권지용 씨를 대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권지용 씨 측에서는 마약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또 검사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2011년, 그러니까 12년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권지용 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일단 입건이 됐었는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유예 사유가 있다라고 보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사안인데요. 당시에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해명한 사유가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담배를 건네줘서 그걸 피웠는데 그게 알고 보니 이제 대마초였다 이제 이런 식의 해명을 했었는데요. 당시 대중들은 이 해명이 납득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왈가왈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선균 씨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고 있고 또 지금 지드래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보통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좀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약 정밀 감정 결과의 어떤 결과를 알기 전에 미리 섣불리 이제 자백하는 피의자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그런 마약 피의자들은 그런 수사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소변이나 모발 같은 경우에 특히 탈색, 염색을 하는 등 그런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인부를 밝히는 게 오히려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결과에서 음성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미 그런 증거인멸이 시도가 됐다면 음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보면 그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유명인들이 해외로 출국해서 장기간 체류하다가 귀국을 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 이 모발 검사라든지 이런 데서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장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이 몸에 남아있는 어떤 마약 기운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연한다. 이렇기 때문에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약 혐의가 적발이 됐을 때는 신속하게 신체 압수수색을 통해서 신속한 그 검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씨, 그러니까 권지용 씨의 세부적인 혐의가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선균 씨는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이른바 향정 혐의고요. 지드래곤 씨, 권지용 씨는 마약 혐의인데 배한진 변호사님, 네. 이게 마약이면 마약이지 대마, 향정, 마약 이렇게 세부 혐의가 다른 이유는 뭐고 어떤 게 좀 포함이 되는 건가? 네, 우리 마약을 규율하는 우리나라 법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장 대표적인데 거기에는 마약류의 종류로 3가지를 열거하고 있고 거기서 해당되는 게 대마, 향정성 의약품, 그다음에 마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에 가장 그 수사 선상에 많이 단속되는 게 코카인과 펜타닐이 네. 대표적인 마약류고 대마는 대마초고요. 그다음에 향정성 의약품은 그 의존성과 중독성에 따라서 또 가나다, 라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라목의 대표적인 게 필로폰, 그다음에 라목의 가장 대표적인 게 플로포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투입한 혐의가 있는 마약의 종류가 서로 달라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좀 달라지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처벌이 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가 되는데요. 마약의 종류 그리고 횟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선균 씨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마와 향정이고요.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혐의인 것인데요. 그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또 처벌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양형에는 참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검사를 통해 특히 이제 이성균 씨나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마약의 종류를 어느 정도 횟수를 통해서 투약을 했는지 여부가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양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